로얄 호텔의 화려한 무도장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반짝이는 빛을 반사하여 공간 전체가 동화 속 궁전처럼 보입니다. 수백 명의 손님이 모두 우아하게 차려입고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을 위해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준우는 중앙에 앉았고 그의 우아한 검은색 정장은 키 큰 그의 몸을 꼭 감싸고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매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 그 자체처럼요. 실수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억만장자의 외동딸인 지은과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다. 누구나 존경할 만한 결혼 생활. 지은은 파리에서 주문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였다. 태양처럼 밝은 미소, 하지만 고귀한 여인의 자부심도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치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입니다. 준우는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눈은 멍하니 군중을 훑어보았다. 그의 절친한 친구가 그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 운이 좋다. 지은이와 결혼하면 사업계에서 더 안정될 거야. 아름답고 강력한 아내와 결혼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어? 준우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 어색함이 느껴졌다. 참 행운이군요. 그의 친구는 눈살을 찌푸리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뭐가 문제야? 오늘은 행복한 날인데. 너는 행복해야 해. 준우는 손에 든 와인잔을 조심조심 돌렸고 그의 눈은 먼 곳으로 향했다. 그렇죠. 하지만 왜 이렇게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계획이 신중하게 계산되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준우는 강당을 둘러보았다. 밝은 조명 속에서, 화려한 드레스들 속에서 갑자기 한 인물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 식사 공간 근처에서 한 여성이 몸을 굽혀 연애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마른 편이었지만 배에는 임신 흔적이 뚜렷하게 보였다. 와인잔을 쥔 준우의 손이 갑자기 꽉 쥐어져서 거의 테이블에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고 온 세상이 그의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애. 그의 아내였던 여자. 그와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공유했던 사람. 영원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이혼 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 그런데 그녀는 임신까지 하고 그의 결혼식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머릿속에 일련의 미친 질문이 떠올랐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누구의 아기가 있나요? 준우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일어나서 그녀에게로 재빨리 다가갔다. 소애는 그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한 인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소애의 눈에 당황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그 시선을 피했다.
준우는 주먹을 꽉 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소혜는 굳어졌다. 그의 손에 들린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압적이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준우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혐오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너가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어. 소혜는 입술을 깨물고 손을 꽉 잡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우의 시선은 그녀의 둥근 배에 멈췄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의심을 참을 수 없었던 듯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어디 있나요? 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두는 거예요? 소혜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준우를 미치게 만들었다.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온몸이 떨렸다. 혹시 그녀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의 아기일까? 준우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그는 소혜를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의 마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당신의 아이라면? 만약 소혜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준우의 가슴에 둔한 아픔이 솟아올랐고, 그는 7개월 전, 소혜가 자신을 떠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7개월 전. 발코니 바깥에서는 비가 살짝 내리고, 바람이 커튼을 통해 들어와 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소혜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혼 서류 한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준우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처럼 느껴져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응시했다. 이게 뭔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혜는 입술을 깨물고 떨림을 조절하듯 셔츠 자락을 움켜쥐었다. 이혼 서류야. 빨리 끝내자. 준우는 깜짝 놀랐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그의 가슴을 꿰뚫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혼하고 싶어? 소혜는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했다. 우리는 양립할 수 없어. 너는 사업가고 나는 그저 평범한 여자야. 너희들의 삶은 너무 달라. 나는 계속하고 싶지 않아. 준우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가득했다. 거짓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쉰데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혜야, 너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나를 버릴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 서로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럼 왜? 소혜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돌아섰다. 서명하세요. 끝났어요. 준우는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잃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의 가족은 그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다이는 그가 이혼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소혜를 만나러 가며
그녀를 그의 삶에서 밀어내기 위해 거친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소혜는 준우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재로 돌아온 준우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떠났을 때 임신 중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소혜의 손목을 움켜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말해보세요. 이 아기는 누구의 아기인가요? 소혜는 깜짝 놀라 손을 잡아당기려고 했지만 준우는 더 이상 소혜가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제 아기 맞죠? 소혜는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떨림을 숨겼다. 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 속 아픔은 더욱 커졌다. 나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소혜가 도망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준우는 소혜의 손목을 더욱 꽉 잡고 마치 그녀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싶은 듯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소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반응하지도 않았고 손을 빼지도 않았고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준우의 마음을 미친 생각의 심연으로 빠지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거의 질식할 듯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소혜야, 말해봐. 이 아이는 누구 자식이야? 소혜의 손이 살짝 떨렸다. 준우는 그것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굴을 차갑게 유지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준우의 가슴을 찔러대는 칼과 같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준우는 거의 웃을 뻔했지만 씁쓸한 웃음이었다. 소혜야,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 뱃속의 아이가 내 것이 될 수도 있잖아. 소혜는 입술을 깨물고 마치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듯 눈을 살짝 감았다. 얼마 후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목이 메어 있었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 결혼해서 내 인생을 살아. 이 아이는 너와 아무 상관없어. 그 문장은 준우에게 큰 타격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지만 그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피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그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우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의 격동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그는 지금 당장 그녀에게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는 돌아서서 연회장에서 나갔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손님들의 놀란 눈을 무시했다. 그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결혼식을 뒤로 하고 떠났다. 그의 반응에 깜짝 놀란 지은을 홀로 남겨둔 채 준우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소혜를 다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발코니 밖에는 비가 심하게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그 공간으로 습기를 퍼뜨렸다. 소혜는 종이 뭉치를 손에 움켜쥐고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어요. 준우는 그녀로부터 불과 몇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그 거리가 이렇게 멀리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며 방금 들은 것이 믿기지 않았다. 소혜야, 뭐라고 했어? 소혜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심호흡을 했다. 우리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준우는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씁쓸함이 담긴 웃음이었다. 맞지 않아? 소혜야, 농담이야? 우리 얼마나 사귀었어? 우리는 함께 많은 고난을 겪었어. 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소혜는 날카로운 그의 시선을 피해 돌아섰다. 그래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말은 준우의 가슴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소혜야, 말해. 돈 때문인가요? 당신이 충분히 부자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되면 말씀해 주세요.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나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는 마. 소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준우, 내가 정말 돈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는 으르렁거렸다. 소혜는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삶? 내 아내가 되세요. 소혜는 대화 중에 처음으로 그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가 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야. 그는 항상 일에 바쁘고 항상 자신의 야망을 좇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 준우는 마치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무서운 차가움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이 여자가 한때 자신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과 함께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뭐가 있겠는가? 긴 침묵 후 준우는 손바닥을 놓았다.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죠. 소혜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날 준우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저 투덜거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시간만 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의 엄마 다이씨가 직접 소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의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 아들에게 얼마나 물려주고 싶니? 소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돈을 원하지 않아. 다이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가난한 소녀일 뿐이고 지위도 없었으며 그의 경력에 도움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그것을 좋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소혜는 온몸이 추위를 느꼈지만 다이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나는 내가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당신들의 미래를 파괴해서 당신이 평화롭게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이 아기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할 거야. 소해는 잠시 멈췄다. 그때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준우와 계속 함께 있다면 그녀의 아이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한때 집이라고 여겼던 집을 떠나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준우는 소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가 야망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원해서 떠났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배가 이미 불룩 튀어나와 있고 그녀에게 속하지 않은 결혼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원해서 그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보호해 주지 못해서 떠났다. 준우는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이번에는 소혜가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소혜를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쿵쾅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여전히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준우는 그녀의 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반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준우는 이 일을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가 그녀를 다시 놓아준다면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를 낮추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혜야, 영원히 나를 피할 수는 없지. 소혜는 여전히 그를 보지 않고 그저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주워 모으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당신은 집에 가세요. 그의 결혼식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준우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길을 막았다. 소혜, 우리 얘기해야 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직접 바라보지 않았다. 그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준우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 아기가 당신 아기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소혜는 잠시 멈췄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스카프를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얼어붙었다. 마침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우는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정말? 나에게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죠.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라면 정말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혜는 손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이 아이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잊어버려. 준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자신이 더 화가 났는지 아니면 상처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소혜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준우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 잘 이해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면 소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부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준우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했다. 그는 이제 아무리 강요하더라도 그녀가 인정하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식으로 끝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돌아서 연회장을 나가 곧장 걸어 나갔다. 확신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인은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진실은 거기에 있어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진 비서가 준우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준우는 호텔 개인 사무실에 앉아 서류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 글의 모든 단어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와 헤어진 후 부인은 생각했던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재혼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곁에 다른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데 그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저녁에는 그녀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등의 추가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을 때 태아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웨딩 리셉셔니스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손이 꽉 쥐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지난 7개월 동안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열중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녀의 임신 시기가 두 사람이 아직 사귀고 있던 시기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그의 아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우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통, 분노, 후회,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의였습니다. 그는 부이가 계속해서 혼자 고통을 겪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준우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백스테이지 구역으로 돌아왔다. 그는 곧장 부이의 방으로 갔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한 다음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잠시 안은 조용했다가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준우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그의 눈은 마치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듯 붉어졌다. 부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준우는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쉰 상태였다. 부이,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부인은 주먹을 꽉 쥐고 그의 눈을 피했다. 너는 집에 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혼란스러운 준우는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당신은 내 삶에서 사라졌고 아무 말 없이 내 아이를 품고 있었어. 이제 내가 일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거야?
V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준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V, 이걸 평생 나한테 숨길 거야?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V는 몸을 떨며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참으려고 노력했다. 아니요. 준우는 잠시 멈췄다. 그럼 왜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왜 나를 떠났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 V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의 손은 너무 꽉 쥐어져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녀는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혼자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우가 그녀 바로 앞에 서 있고 그의 눈에는 고통과 후회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니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은 뒤 지난 8개월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했습니다. 준우야, 나를 떠나게 한 건 내 엄마였어. 준우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V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강제로 떠나게 했나요? 그는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V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떨림을 멈추려는 듯이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혼자 고통을 겪으면서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운명적인 날을 기억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준우가 사는 세상에 결코 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날. 그날 준우는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다희 씨가 그녀를 만나러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티컵을 테이블에 놓는 방식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V는 처음부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희 부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V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에게 얼마나 남기고 싶은 거야? V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희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자마자 그녀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돈은 필요 없어. 준우 사랑해. 다희 씨는 빙긋 웃었다. 정말로 사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모든 말은 V의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너는 가난한 여자일 뿐이야. 가족 배경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녀의 커리어를 도울 수도 없어. 준우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 그는 지은의 가족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가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의 커리어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거야. 그리고 너는? 다희 부인은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진 건 빈 손뿐이요? V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준우의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그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다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로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 때문에 내 아이의 커리어가 망가진다면 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V 씨는 굳어졌지만 다희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죠. 그 문장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부인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족에게 멸시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과 그의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믿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심호흡을 했다. 준우,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부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이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녀를 밀어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혼자서 그의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심호흡을 한 뒤 갑자기 돌아서서 나갔다. 소혜는 깜짝 놀라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다. 준우는 멈추지 않고 단 한 문장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가 가득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지은은 손님들 사이에 서서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우가 잠시 떠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엄마 다이도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준우가 어디 있지? 왜 파티를 나갔어? 아무도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자 연회장의 커다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준우가 등장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니었고 그의 눈은 붉었고 전례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중 모두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준우는 어머니와 지은이 서 있는 메인 연회장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지은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 이 결혼식은 계속할 수 없어. 방 전체가 조용했다. 다이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준우. 무슨 소리야? 하지만 준우는 엄마를 보지 않고 오직 지은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신부는 입술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우는 심호흡을 했다. 미안해, 지은아. 너와 결혼할 수 없어.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씁쓸한 웃음이었다. 그녀 때문에요. 그녀는 입술을 굳혔다. 전처 때문에요? 준우는 부인하지 않았다. 지은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벗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죠?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답은 명백합니다. 지은은 희미하게 웃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고맙구나. 적어도 너무 늦기 전에 멈출 만큼은 용기가 있었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손님들의 놀란 표정을 모두 무시한 채 돌아서 걸어갔다. 다이 씨는 당황하며 말했다. 준우. 뭐 하는 거지? 준우는 차갑게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연회장을 나갔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소혜를 찾아야 해요.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고, 그가 잃은 가족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준우는 수백 명의 손님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무시한 채, 어머니를 무시한 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연회장에서 달려나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소혜를 찾아라. 그는 그녀가 다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호텔 뒷무대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소혜가 있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까 착용했던 앞치마는 깔끔하게 개켜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소혜가 갔어요. 준우의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의 손이 꽉 쥐어졌다.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현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진아. 소혜가 어디로 갔는지 바로 조사해. 현진은 아마도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어지러운 광경을 들었을 테지만 감히 많은 것을 묻지는 못했다. 현진의 목소리가 전화로 전해졌다. 전문적이면서도 긴박했다. 네. 바로 찾아드릴게요. 준우는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손을 꽉 쥐었다. 1초가 10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현진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소혜 씨는 뒷문으로 호텔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택시 회사의 GPS 시스템을 따라갔고, 목적지는 교외 지역의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준우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주소를 보내줘.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게, 라고 말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준우의 차는 작은 골목 앞에 멈췄다. 오래된 하숙집은 서로 가까이 줄지어 선 집들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사치스럽지도 않은 그저 단순한 장소일 뿐 아마도 소혜가 지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준우는 차에서 내리면서 허름한 임대 객실을 올려다보며 눈이 어두워졌다. 그녀, 예전에는 그의 아내였고 그와 많은 행복한 순간을 공유했던 그녀가 이런 곳에서 혼자 삶을 짊어져야 하나요? 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분노가 갑자기 타올랐습니다. 소혜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허름한 나무 계단을 재빨리 올라가 퇴색된 푸른색 문이 있는 방 앞에서 멈췄다. 그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더 세게 두드렸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준우는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하게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의 눈앞에 작은 임대방이 나타났다. 가구는 별로 없습니다. 싱글 침대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몇 가지 장신구가 놓인 작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래된 옷장. 모든 것이 매우 단순하지만 깔끔합니다. 그리고 소혜를 봤어요.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배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준우는 그녀가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바람처럼 가볍게 말했다. 왜 여기에 오셨어요? 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사랑했지만 우연히 잃어버린 여자를 바라보는 것. 그러고 나서 그는 걸어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당신을 혼자 둘 수 없거든요. 소혜는 웃었지만 그것은 씁쓸한 웃음이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책임지고 싶어? 날 보호하지 못한 걸 메우고 싶어? 준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저 책임만은 아니야. 그는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해요. 소혜는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준우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애썼다. 소혜.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내가 너를 내 가족에게서 지켜야 했고, 너를 위해 싸워야 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너를 잃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변했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소혜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준우.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그는 즉시 부인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소혜는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준우는 돌아서 연회장을 나가 곧장 걸어나갔다. 확신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인은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진실은 거기에 있어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진 비서가 준우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준우는 호텔 개인 사무실에 앉아 서류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 글의 모든 단어가 그의 가슴을 울렸다. 그와 헤어진 후 부인은 생각했던 것처럼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재혼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곁에 다른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데 그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저녁에는 그녀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 등의 추가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을 때 태아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웨딩 리셉셔니스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손이 꽉 쥐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지난 7개월 동안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열중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녀의 임신 시기가 두 사람이 아직 사귀고 있던 시기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그의 아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우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통, 분노, 후회,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의였습니다. 그는 부이가 계속해서 혼자 고통을 겪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준우는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백스테이지 구역으로 돌아왔다. 그는 곧장 부이의 방으로 갔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서서 심호흡을 한 다음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잠시 안은 조용했다가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너!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준우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그의 눈은 마치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듯 붉어졌다. 부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준우는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쉰 상태였다. 부이,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부인은 주먹을 꽉 쥐고 그의 눈을 피했다. 너는 집에 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 혼란스러운 준우는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당신은 내 삶에서 사라졌고 아무 말 없이 내 아이를 품고 있었어. 이제 내가 일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준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이, 이걸 평생 나한테 숨길 거야?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부인은 몸을 떨며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참으려고 노력했다. 아니요. 준우는 잠시 멈췄다. 그럼 왜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으로 낮아졌습니다. 왜 나를 떠났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고 그의 손은 너무 꽉 쥐어져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그것을 숨길 수 없었다. 지난 8개월 동안 그녀는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혼자 견뎌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우가 그녀 바로 앞에 서 있고 그의 눈에는 고통과 후회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니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은 뒤 지난 8개월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했습니다. 준우야, 나를 떠나게 한 건 내 엄마였어. 준우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강제로 떠나게 했나요? 그는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놀라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부이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떨림을 멈추려는 듯이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혼자 고통을 겪으면서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운명적인 날을 기억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준우가 사는 세상에 결코 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날. 그날 준우는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바이 씨가 그녀를 만나러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티컵을 테이블에 놓는 방식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부인은 처음부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바이 부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부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에게 얼마나 남기고 싶은 거야? 부인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이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자마자 그녀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돈은 필요 없어. 준우 사랑해. 바이 씨는 빙긋 웃었다. 정말로 사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모든 말은 부이의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너는 가난한 여자일 뿐이야. 가족 배경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녀의 커리어를 도울 수도 없어. 준우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
그는 지은의 가족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가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의 커리어는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거야. 그리고 너는? 바이 부인은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진 건 빈 손뿐이요? 부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준우의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그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당신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바이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로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 때문에 내 아이의 커리어가 망가진다면 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V 씨는 굳어졌지만 바이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죠. 그 문장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V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족에게 멸시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준우가 자신과 그의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믿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심호흡을 했다. 준우,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부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이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에게 화를 내고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녀를 밀어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혼자서 그의 아이를 베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심호흡을 한 뒤 갑자기 돌아서서 나갔다. 소혜의 호흡이 약해졌다. 그는 달려나가 그녀를 팔로 안으며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고 그 손은 매우 뜨거웠다. 그녀는 매우 높은 열이 있었습니다. 준우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들어올려 비 속으로 걸어나가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내내 준우는 병실을 1초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소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기가 지쳐있고 감기에 걸렸다고 했지만 다행히 아기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준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소혜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오늘 그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소혜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소혜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소혜가 깨어났을 때 밤등에서 나온 부드러운 빛이 천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며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자 준우를 보았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소혜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준우는 지친 듯 보였지만 마치 그녀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처럼 여전히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소혜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열병과 바닥에 누워있을 때의 차가운 느낌을 기억했다. 그리고 준우가 그녀를 들어올리며 안아올렸던 따뜻한 팔을 기억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몸 전체가 피곤한 느낌은 들지만 예전만큼 춥지는 않아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주변 환경을 알아차렸고 그러다 준우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병원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은 채 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은 검었으며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그녀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처럼 여전히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소혜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기절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천천히 기억났다. 그녀는 그 열을 기억했고, 차가운 비를 기억했고, 너무 지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던 그 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준우가 그녀를 들어올렸을 때 그의 따뜻한 팔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준우는 그녀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그 사람을 떠나야 했고, 지난 7개월간 잊으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 곁에 있었고, 잠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준우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곧바로 소혜를 찾았다. 그는 그녀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기분이 어때요? 아직도 아프신가요? 어딘가 불편하신가요? 소혜는 그를 바라보며 살짝 눈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그가 조용히 관심을 기울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걱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잘 지내요.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소혜는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다. 그녀는 당황하여 배에 손을 얹었다. 내 아이. 준우는 곧바로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의사는 내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지쳐 있을 뿐이지만 다행히 아기에게는 영향이 없었어요. 소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배에 살짝 얹었습니다. 그 배는 그들의 아이가 매일 자라나는 곳입니다. 소혜는 놀랐지만 손을 밀어내지 않았다. 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널 혼자 둘 수 없어. 소혜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눈을 살짝 감았다. 그녀는 이제까지 혼자 싸우는데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보호를 거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혜는 점차 준우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여전히 매일 끈기 있게 그녀 옆에 있었고, 여전히 그녀를 돌보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혜가 더 이상 그를 밀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산전검진에 데려가도록 했고, 아기를 위한 첫 물품을 고르는 것을 돕도록 했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소혜는 갑자기 배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이 그저 정상적인 생리적 수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기를 잡았다. 전화가 한 번 울린 후 준우의 낮은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울렸다. 소혜야, 왜 그래? 그녀는 헐떡이며 목소리가 떨렸다. 준우야. 나 곧 출산할 거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준우는 자신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녀가 고통을 참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그녀를 들어올려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준우는 계속 그녀의 손을 잡았고, 자신도 너무 긴장해서 숨을 쉴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소혜야. 내가 여기 있어. 널 두고 가지 않을 거야. 소혜는 마치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유일한 지지대인 것처럼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재빨리 소혜를 분만실로 데려갔다. 준우는 그녀와 함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의사가 그를 막았다. 그는 밖에 서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소혜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안에서 들릴 때마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준우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당신은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소혜와 아이의 안전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소름 돋을 만큼 느리게 흘러갔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듯한 느낌이 들더니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 준우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고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작은 아기 남자아이를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거의 숨을 참았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조심 아기를 그의 팔에 안겨주었습니다. 준우는 아이를 껴안은 채 떨리는 마음으로 닫혀있는 작은 얼굴과 살짝 움직이는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었던 적은 없었다. 그는 몸을 굽히고 속삭였다. 안녕, 나의 작은 천사야. 그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지난 7개월 동안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아이를 품은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은 부드러운 빛으로 빛났다. 준우는 그녀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그녀 무릎에 앉혔다. 소혜는 떨면서 손을 내밀어 그 작은 얼굴을 살짝 만졌다. 눈물이 솟구쳤다. 우리 아이. 그녀는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렇죠, 우리 아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서로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친숙한 목소리에 의해 빠르게 깨졌습니다. 준우. 두 사람 모두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다희 씨, 준우의 엄마가 병실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우는 엄마를 보자마자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 실망.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이었습니다. 다희 씨가 들어와서 소의 팔에 안긴 아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눈에 충격이 번쩍였지만 그녀는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소애는 손을 꽉 쥐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준우를 떠나도록 강요한 여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었다. 다희 부인은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애를 바라보다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적이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그러면 당신의 아이가 정말로 내 손자예요. 소애는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꽉 움켜쥐었다. 준우는 일어나서 소애와 아이를 막았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다희 부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시선은 아이의 작은 얼굴에 머물렀다. 작은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더니 갑자기 공기를 움켜쥐었다. 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낮은 목소리를 냈다. 만약 당신이 항의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면 지금 떠나도 됩니다. 다희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놀라움에 눈이 번쩍였다. 준우, 무슨 소리야?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소애를 내 삶에서 한번 밀어냈어요. 당신은 그녀를 지난 7개월 동안 홀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다희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우는 점점 더 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그러게 두지 않을 거야. 소애는 내 아들의 엄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희 부인은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준우가 항상 순종적인 아이일 것이라 생각했고, 항상 자신의 편곡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가족의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들이 정말 다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애를 바라보았다. 이 여성은 명문 가문 출신은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만큼 힘이 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녀의 살과 피입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꽉 쥐어졌다. 그녀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소애에게로 다가갔다. 소애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더욱 꼭 껴안았다. 하지만 이번에 다희 부인의 눈에는 예전과 같은 엄숙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몸을 굽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눈을 떴고 그의 순진한 검은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다희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주저하더니 아이의 작은 손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가슴이 떨렸다. 다희 부인은 눈을 감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내 손자야. 내가 틀렸어. 그 말에 방 안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소애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우 역시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다희 부인은 소애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너와 준우를 막은 건 잘못이야. 널 밀어낸 것도 잘못이야. 널 혼자 고통스럽게 한 것도.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약간 목이 메어졌다. 이를 바로잡고 싶어.
소애는 방금 들은 말이 믿을 수 없어 눈을 크게 떴다. 바이 부인은 준우를 돌아보며 진심이 담긴 눈으로 말했다. 맞아, 준우야. 소애는 내 손자의 엄마야. 그리고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반대할 권리는 없어. 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갑자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바이 씨는 다시 소애를 바라보았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 제 손자를 돌보고 싶습니다. 소애는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7개월 동안 영원히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할 거라고 생각했고 누구도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밀어냈던 사람이 보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준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듯 말했다. 소애는 심호흡을 하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바이 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이의 작은 손을 다시 한번 살며시 만졌다. 이번에도 소애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 치유, 새로운 시작. 준우는 소애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과거의 모든 상처, 모든 실수는 이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병원 창문 밖으로 해가 지면서 하늘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작은 가족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방을 가득 채운다. 그 셋은 앉아 있었고 평화로운 침묵이 그들 모두를 덮쳤다. 준우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어린 아들을 부드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기 소녀는 방금 태어났지만 그가 잃었던 모든 사랑과 희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애는 옆에 앉아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이런 순간을 결코 겪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우가 실제로 그들의 아이를 위해 거기에 있어주는 순간 말입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원해서였습니다. 방구석에서는 바이 씨도 조용히 관찰하고 계셨다. 그녀는 손자가 아들의 품에 안겨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만큼 마음이 가벼워진 적이 없었다. 준우는 몸을 숙여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한 뒤 소애를 바라보았다. 집에 가자. 소애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소애야, 내가 많은 것을 겪었다는 걸 알아. 당신은 아직 나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이번에는 다시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소애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준우가 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자신의 경력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열고 다시 그를 신뢰한다면 그가 그녀를 떠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준우, 내 엄마는 어때? 그 말을 듣고 바이 부인은 다가와서 소애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소애야,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내가 당신을 상처 입혔고
너무 많은 고통을 줬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제 실수를 만회하고 싶습니다. 허락만 된다면 저는 그 아이를 당신과 준우와 함께 키우고 싶습니다. 소혜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우의 삶에서 자신을 밀어낸 바이 부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로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혜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계속해서 집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 도망갈 수 없어요.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고 그의 입술에는 행복한 미소가 지어져 있었다. 그는 결국 소혜가 자신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혜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준우는 그녀와 그녀의 엄마를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차가운 아파트가 아니라 교외에 있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는 온 가족을 위한 진짜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소혜는 눈앞에 아름다운 작은 집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것은... 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우리 집이에요. 소혜는 그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보상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소혜는 집에 들어서면서 주변을 둘러보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거실 구석에는 작은 유아용 침대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아기용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준우는 아들을 요람에 눕히고 살며시 흔들어 주었다. 그는 소혜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소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자신의 마음이 자리를 찾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혜는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준우는 항상 그녀 곁에서 그녀와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를 잠재우고 아기가 요리하는 것을 돕고 집 청소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일로 바빴지만 다시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이 씨도 변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고 명예만 생각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소혜를 딸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좋은 할머니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점차적으로 치유됩니다. 어느 날 오후 준우가 집으로 돌아오자 소혜가 창가에 서서 아기를 팔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비치며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는 걸어가서 그녀 뒤에서 부드럽게 껴안았다. 소혜는 깜짝 놀랐지만 다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기대었다. 준우는 아들을 바라보더니 몸을 숙여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소혜야, 고맙구나. 소혜는 놀라서 돌아섰다. 무슨 일이에요? 준우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가득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기를 준우의 팔에 안고 꼭 껴안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더욱 꼭 껴안았다.
그는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 가족을 이루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폭풍을 겪어도 그들은 다시 서로를 찾는다. 진정한 사랑은 단지 행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고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우가 해냈습니다. 그는 다시 여자를 찾았다. 그는 잃었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